코로나19가 발생한 지 1년여. 학교의 아이들, 거리의 사람들, 그리고 회사의 직장인들까지 모든 게 단절된 사회에서 우리는 타인과의 만남에도 이전에는 없었던 변화를 맞았습니다. 근데 참 재밌게도 팬데믹의 공통점을 보면 이전부터 있었던 방향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꺾어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계속 내재됐던 잠재적인 요구를 잘 느끼지 못했던 그런 측면을 강하게 부각시켰다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비대면 시대, 소통의 창구가 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은 포스트 코로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달라진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4월 6일) 개학의 방식에 등교 개학과 온라인 개학을 병행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대한민국 교육 역사상 유례없는 온라인 개학이 실시됐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학교. 지금 우리 아이들은 뭘 하고 있을까요? 서울시 노원구. 올해 10살을 맞은 초등학교 3학년 서진이네 아침 풍경입니다. 원래라면 학교에 가 있을 시간이지만 온라인 수업을 하고 나서부터는 30분 정도 늦잠을 잔다는데요. 지금은 겨울방학 기간이지만 서진이의 아침 습관을 위해 엄마는 오늘도 곱게 머리를 빗어줍니다. 됐다. 가서 옷 입어? 아직 잠이 덜 깬 서진이. 어기적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위도까진 잘 입나 싶더니 바지는 여전히 내복 차림인데요. 보통 학교 갈 때는 위에랑 아래랑 다 입고 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줌 수업하면 얼굴이랑 여기 살짝 잘려서 나오니까 윗도리만 입어도 아래는 안 보이잖아요. 아,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서진이의 가방과 신발은 며칠째 그대로 놓여있네요. 본격적으로 아침 자습을 시작하는 서진이와 동생 승윤이. 그래도 혼자서 척척입니다. 그 사이 엄마는 아침 준비를 하는데요. 대부분의 시간을 아이들과 집에서 함께하다 보니 삼시세끼 밥 차려주는 것도 엄마의 큰 고민거리가 되었답니다. 원래 이 시간에는 애기들이 이제 학교에 다 가고 커피 한잔 하고 여유로운 시간인데 지금 매 삼시세끼를 다 이렇게 차리니까 너무 힘들어. 심지어 엄마들 사이에서는 지금 코로나 새끼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네, 지쳐요. 엄마의 긴 하루가 또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작년 한 해 많은 아이들은 공책 대신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화면 속 선생님과 만났습니다. 교실 밖의 세상. 엄마는 아이들의 또 다른 선생님이 되기도 했죠. 이렇게 써져 있지만 여기가 여기에 있네. 이게 맞네. 아까 6 곱하기 5여서 틀린 거네. 근데 내가 5 곱하기 6이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그래. 그래서 틀렸나 보다. 그럼 이것도 다시 해야지. 잠깐만. 이거 몇 번을 다시 하는 거야. 맞지? 응. 그러니까 작년에 1년 동안 거의 학교를 못 갔다고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 하면 이제 진도를 따라가기 힘들고 학습 습관을 잘 잡기 위해서 매일 시키는 편이에요. 코로나19가 바꾼 낯선 일상. 아이들도 적응이 필요했습니다. 먼 이야기 같던 온라인 수업도 어느새 익숙해져가는 지금.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그날 오후. 혼자 공부하던 서진이가 휴대폰 동영상을 촬영 중입니다. 뭘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페리예요. 이거를 학습을 하면 별도 받고 별을 받으면 이 목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다르면 이렇게 목표를 무엇을 할지 이렇게 여기서 나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라도 친구들과 일상을 공유하고 싶은 마음. 서진이에게도 그리운 일상이 있다고 하네요. 일단 제일 먼저 친구들이랑 같이 놀고 싶고 선생님한테 뭐 편지도 한 번씩 쓰고 싶고 친구들이랑 손잡고 다니고 싶어요. 유독 친구들을 좋아하고 공부도 열심히인 서진이. 그만큼 이번 방학이 유독 길게만 느껴지는데요. 요즘 서진이의 새로운 친구라는 어항 속 물고기. 집은 학교이자 놀이터가 됐습니다. 엄마는 온라인 수업이 더 길어지면 아이의 성적과 사회성이 떨어질까 봐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채점이나 수학이나 영어 같은 경우에는 디테일하게 봐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일일이 이제 화면에 비칠 수가 없잖아요. 그런 학습 격차가 좀 나지 않을까. 왜냐면 계속 학교에서 선생님과 쌍방 소통으로 인해서 이제 수업을 해야 되는데 특히나 지금 저희 딸 같은 경우는 올해 10살이 돼서 학교를 그래도 1년은 제대로 다녔지만 둘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1학년 입학인데 학교를 정말 계속 못 간다고 하면 그런 사회성이 많이 결여되지 않을까 되게 많이 걱정되거든요, 그 부분은. 앞으로도 온라인 수업은 우리 아이들의 새로운 교육법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많은 학부모들이 온라인 수업에 대해 우려가 앞서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어떻게 했어? 선생님들 또한 온라인 수업에 따른 학습 격차와 소통에 대한 문제를 꼽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교육 현장에선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 할까요?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초등학교. 이곳은 코로나19 이전부터 디지털 교육에 앞장서온 학교 중 하나로 지난해 교육 현장이 진통을 겪는 중에도 안정적인 원격 수업을 이끌었습니다. 오늘도 아침 일찌감치 학교에 모인 선생님들.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교사회의를 통해 각 학년 학생들의 반응을 살펴보고 원격 수업에 대한 의견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학습적인 부분은 충분히 잘 이루어졌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학습의 집중도 유지, 장시간 전자기기에 노출되면서 실은 다양한 그 외부 접속으로 유혹 이런 부분도 있고 온라인 학습 체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1학년, 2학년이 처음 들어오면 자리에 앉아있는 게 힘들어하고 막 그러잖아요. 실제 등교를 해도. 근데 이거를 딱 학교 실제 등교하는 시간처럼 딱딱 계속 해나가니까 그냥 힘들긴 한데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달라진 교육 현장. 이제는 선생님들도 수업에 대한 공부가 필수라는데요. 덕분에 모두가 만족하는 원격 수업을 이뤄냈죠. 지난 4월 그리고 6월 학생들은 이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지금 학습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했습니다. 하루 종일 전화를 하는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지치고 학생도 교사도 학부모도 모두 지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더 우리가 앞으로 이대로 가면 더 발전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을 갖게 되었고요. 그 기대감을 가지면서 서로 원격 수업을 공유하고 수업을 나누고 함께 그 방안을 공유하면서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나 교사들 모두 함께 좀 더 원격 수업이 발전될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3월 원격 교육 선도학교로 선정되기까지 학교는 전교생에게 1인 1태블릿을 제공했고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해 정규 교과는 물론 체험활동 교육까지 가능하게 했습니다. 무엇보다 원격 수업에 있어 선생님과 학생들 간의 쌍방향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게 학교의 목표였는데요. 에듀테크를 기반으로 한 학생 중심형 수업을 실시하고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수업에 잘 따라오고 있는지 흥미를 느끼는지 꼼꼼히 살피며 높은 참여도를 이끌어냈습니다.
기존의 등교 수업과 똑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변화되는 모습은 없고요. 공간이 기존에는 교실이라는 공간에서 서로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배움이 이루어졌던 게 온라인 공간으로 그 공간만 바뀌었습니다. 학생들과 선생님들 간의 대화와 소통은 여러 방법으로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교시 수학 시간. 우리 반 누구 왔나 안 왔나 한번 같이 체크해볼까? 자, 손 들어봐요. 나 한번 선생님 그 친구 카메라 고정해줄게. 손 들어보세요. 나 해볼 수 있다. 오. 자, 3초. 박수. 잘했어. 자, 나도 잘할 수 있어요. 3초 이길 수 있다. 난 3초만큼 할 수 있다. 도영이 한번 도전. 자, 도영이까지 도전하고 수학할게. 자, 이번엔 도영이를 추천해줄게요. 자, 추도영 준비. 더 짧은 것 같은데? 자, 도영이 잘했어요. 박수. 이번에는 선생님이 그 베이스 캠프에서 수학 한 문제 풀어볼게. 97에 오케이. 정답. 다음에 이건 뭐예요? 94. 마치 공부가 아니라 게임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요. 자, 우리 오늘 공부 재밌었어요? 네. 자, 오늘 고생했어요. 박수. 그 온라인 수업 초창기에는 교실 수업을 온라인으로 옮긴다는 거에 초점을 뒀기 때문에 참여형이 사실은 좀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진행되면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다양한 플랫폼과 프로그램들을 쓰다 보니까 학생들 만족도는 굉장히 좋아졌어요. 다음은 3학년 인공지능 교육 시간. 티처블 머신은 우리가 컴퓨터를 훈련을 시키는 컴퓨터 훈련. 그래서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원격 수업의 장점 중 하나라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뭐 사자나 호랑이나 뭐 라이거나 아무거나 사진 하나 올려주세요. 알았죠? 여기 선생님 링크를 줄게요. 정현이 이거는 고양이 아니야? 그러게요. 약간 고양이 같은데? 이거는 유빈이. 그냥 저거 만화 캐릭터 같은데요? 유빈이 라이거네. 그냥 만화 캐릭터 같은데요? 패턴들을 이 티처블 머신이 파악을 한 다음에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신기하죠? 저거는 이거 호랑이랑 사진이랑 둘 다 있는 거 한번 해봐요. 50% 되는지. 50%? 에듀테크의 장점을 살려 공부의 재미를 톡톡히 보고 있는데요. 학부모들의 만족도도 높다고 합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좀 빠르게 대처를 해가지고 좀 쌍방향 수업이 좀 빠르게 된 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앞으로 미래에는 저희가 이런 수업을 앞으로 하게 될 거잖아요. 그런 거를 좀 미리 준비하는데 좀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이 코로나 끝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활용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등교 수업 때 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온라인에서 가능한 것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채팅 기능을 가지고 선생님에게만 쪽지를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제가 퀴즈를 내면 아이들이 이제 저한테만 비밀 쪽지로 답을 보내서 맞추기를 한다거나, 그런 것들은 실제로는 등교 수업에서는 할 수 없었던 것들이거든요. 플랫폼들만이 갖고 있는 장점을 적절히 수업에 융합해서 개선 또는 이제 확장되어 나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교육 시대의 에듀테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에듀테크란 교육과 기술의 합성으로 인공지능을 접목해 학생들에게 맞춤형 수업을 제공하고 참여도를 높이는 방식입니다. 실제 전 세계 에듀테크 시장 규모는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의 한 기업은 이 같은 변화에 발맞춰 공부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도와주는 빅데이터 기반의 웹사이트와 앱을 선보여 좋은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We are really proud to share that, yes, Branching Minds has been able to drive strong outcomes in equitable ways for students, helping to both grow students' outcomes in reading and in math in statistically significant ways, as well as to close the racial achievement gap, as well as to improve student outcomes in behavior to really reduce the number of school suspensions or behavior incidents that are occurring.
아이들의 학습 격차를 줄이기 위해 실제 학교 교사들이 서비스 개발에 나선 건데요. 에듀테크 수요는 점점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I think that the educational technology market has advanced considerably in America, particularly in the past 5 years. I would say that there were a lot of exciting technologies and advancements, but they weren't widely adopted. I think that the most significant change is that those things have become widely adopted. I think now the adaptive assessment movement, there's a handful of players in the space that are very widely adopted. I think that there are a lot of exciting intervention programs out there. I think that there are really powerful learning management systems, and it's, whereas there was maybe one before, now there's 5 to 10, right? There's a lot more players in the space who are doing really exciting things, which just continues to create competition that drives us forward to do even more exciting and creative things. 선생님과 학생들의 소통, 그리고 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지금, 멀게만 느껴졌던 미래 교육이 조금 더 가까워져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세상은 단절됐지만 사람들은 온라인을 통해 온택트라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까지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되기도 했는데요. 직장 생활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 동작구. 코로나19 이후 완전히 바뀐 하루를 보낸다는 김수식 씨 집을 찾았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가 실시되면서 수식 씨의 아침도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아침부터 멀끔하게 씻고 나오는 수식 씨. 재택근무면 조금 부스스한 모습일 줄 알았는데 아니었군요. 얼굴에 수분 보충도 하고 멋진 헤어스타일까지 완성. 이대로 출근해도 되겠는데요? 출근하시는 것처럼 지금 머리를 이렇게 만지고 계세요. 그 이유가 뭐예요? 뭐 사실은 평소에는 집에서 일을 하니까 뭐 씻거나 그런 게 조금 아침부터 이렇게 서두르진 않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오전에 화상회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회의 조금 하려면 깔끔하게 보이려고 씻고 좀 머리도 만져보고 있습니다. 아, 화상회의가 있었군요. 컴퓨터 앞에 앉은 수식 씨. 출근 도장부터 찍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만든 사내 포털 서비스예요. 이제 이걸 통해서 출퇴근을 하고 있고요. 연차나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근태 관리를 여기서 다 하고 있어요. 재택근무 이후에는요, 이제 같이 이제 협업하는 사람들끼리 이제 출근을 했는지 퇴근을 했는지 혹시 오늘 연차인지에 대해서도 이걸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이제 여러 가지 회사에서 알아야 할 공지사항들도 여기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재택근무도 출근 도장은 필수. 이제 본격적인 화상회의가 시작되는데요. 서진이처럼 수식 씨도 편안한 바지 차림이네요. 재택근무 내용만 모아서 넣는단 말씀이세요?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 기업의 재택근무는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소수 기업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트렌드가 어느새 우리의 일상이 된 것이죠. 그걸 설정을 하면은 그게 그대로 그 페이스북에 이제는 컴퓨터 화면을 통해 동료들과 마주하는 것도 익숙해졌는데요. 회사에는 가지 않고 집에서 업무를 보면 책임감이나 소속감이 떨어질 것 같은데 어떠세요? 많이 보지 못하면 그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게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 같은 경우에도 이제 회사에서 소속감도 높이고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이제 맞춘 거거든요. 이제 컵, 가방, 뭐 이제 옷, 티 같은 것들도 꾸준히 이제 맞추고 있어요. 이제 하나의 유니폼처럼 우리가 이제 한 회사라는 소속감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이제 일환이죠. 실제 재택근무를 경험한 직장인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습니다. 또 이후에도 재택근무를 원한다고 답했는데요. 서울시 관악구.
수식 씨가 재택근무를 하는 동안 회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회사여서 그런지 여기도 저기도 사무실은 텅 비었습니다. 모바일 홈쇼핑 앱을 운영하는 이곳은 지난해 2월 코로나19가 확산되자마자 전 직원 재택근무를 실시했습니다. 처음 재택근무를 시작했을 때만 하더라도 구성원 간 정서적 교류가 줄어든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다는데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온라인 이벤트와 자율 출근 등을 실시하며 관계가 지속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재택근무로 인해서 업무를 하는 방식이 본질적으로는 크게 달라지진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희는 이제 관리자나 직원 간의 관계가 업무 지시나 수행이라는 수동적 관계가 아니라 환경만 잘 갖춰져 있다면 주도적으로 업무를 더 잘 수행하고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동적인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관리자 역할을 맡은 분들은 업무 지시나 관리 감독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팀의 목표나 각자의 역할을 연결시키는 리더이자 조력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출근하신 거예요? 아, 예. 네, 제가 지금 재택근무 관련돼서 질문할 게 있는데요. 인터뷰 한 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로 잠깐 들어가실래요? 재택근무 중 잠깐 회사에 들린 다둥이 아빠 유진함 씨는 재택근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전 회사에서는 이제 사무실 출근할 때 그 좀 사람들이 속해 있는 갑갑한 지하철 속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고 했는데 출퇴근이 없다 보니까 출근할 때 퇴근할 때 좀 시간적 여유로움을 많이 가질 수 있게 돼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직 아이들이 좀 너무 어려서 갑자기 아프다거나 혹은 이제 와이프가 용무가 있을 때 제가 이제 급한 용무가 있을 때 돌봐줘야 할 상황이 생길 때 제가 이제 집에 있다 보니까 바로 도와줄 수가 있어갖고 워라밸이 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힘들었는데 지금은 좀 적응이 돼서 그런지 애들도 이제 알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아빠가 일하는 시간이라는 걸 알고 있어서 좀 가급적 좀 조용히 해주고 그다음에 아빠 이제 회의가 있으니까 좀 뭐 방에 가서 놀아달라 얘기를 하면 그때는 이제 또 들어가서 놀아주고 네, 잘 도와주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회사의 수평적인 문화를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 눈에 띄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특별히 뭐 자리 배치에 이렇게 많은 신경을 쓰고 있지는 않는데요. 일반적인 기업 같으면은 뭐 보통 안쪽에 팀장이나 부서장이 위치를 하고 일반적인 직원들은 이제 바깥쪽으로 위치를 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는데 저희는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팀장, 일반 직원 가릴 거 없이 다 섞여서 앉아서 일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 그러면은 여기 대표팀 자리는 어때요? 대표님 자리는 제 옆에 여기 자리고요. 팀원분들이랑 좀 필요에 따라서 업무를 중심으로 앉게 됩니다. 대표님이랑 일반 사원이 같이 앉을 텐데 사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좀 불편하지 않으세요?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뭐 편하게 다들 커뮤니케이션 해주시는 대표님들이라서 그런 부담은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회사는 직급에 따라 앉는 자리를 구분하는 체계를 없애는 대신 실시간 소통을 가능하게 한 것인데요. 타 회사도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가 일상이 되면서 상사와 직원의 관계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면대면 세상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직장에 출근한다는 건 바로 위계와 조직 그리고 하위 조직의 팀워크 위주로 흘러갈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비대면 세상으로 온라인으로 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 팀의 리더의 장악력은 떨어지죠. 그 리더분들은 대부분 창가에 제일 가까운 곳에 앉아 있죠. 그리고 나는 그분을 마주 보는 게 아니라 그분을 나의 뒤로 하고 앉게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세상에는 상석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회의실에 들어가도 사무실에 들어가도 우리는 직감적으로 사회생활을 단 반나절만 해도 이게 상석이고 이게 권력자의 자리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위계이고 서열이며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는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고 무엇을 위해 일을 할까요? 재미있게도 그 리더나 그 팀장을 위해서 일을 할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 그가 나를 구속하고 감시할 수 있으니까요. 현재는 인재 추천 이벤트 온라인 세상에서 우리는 또 어떤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을까요? 이 부분은 어떤 내용? 오전 화상회의에 반가운 수식 씨의 얼굴도 보이네요. 생각보다는 참여 방법이 좀 까다로워가지고 브랜드 광고 회사에서 대면하지 않아도 회의는 순조롭게 진행되는데요. 검색했을 때 이 검색 결과 페이지를 재택근무를 하면서부터는 잠깐의 화상회의로 만나는 동료들을 통해 동료애와 소속감을 느끼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같이 얼굴 다 보면서 화상을 하니까 좀 좋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기회 되면은 이렇게 다 씻었을 때 얼굴 마주 보고 화상으로 한 번씩 해봐도 괜찮겠다 싶네요. 옷도 안 갈아, 뭐 잠옷 입고 있어도 되고 이런데 막 뭔가 이렇게 아무리 화상이어도 이렇게 집이어도 화상으로 하는 거는 회사에 나가는 거랑 마음가짐이 같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얼굴 보고 하는 거니까 귀찮긴 하지만 그래도 한 번씩은 할 만한 것 같아요. 가장 큰 이제 힘든 점 뭐 이제 이 있다면 회의 때 말고는 한 마디도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냥 계속 혼자 있으니까 노래를 틀어놓으면 노래만 들리고 옆에서 누가 지나가면 지나가는 소리만 들리고 그렇게 계속 이제 혼자 있는 거? 옷이 너무 짠해. 네, 저도 짠해가지고 놀랄 뻔했어요. 그냥 슬래퍼를 걸어주세요. 심심하면. 이렇게 재택근무 이면에 슬픈 이야기가 있을 줄 몰랐어요. 그냥 말 많은 편인데. 그래서 제가 거의 매일같이 회의를 하려고 해요. 저랑 회의를 안 하면 어떤 날은 아무 말도 안 한 날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 우리 집에 인공지능 스피커 하나 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안 되면 AI라고 얘기하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다시 사무실이라는 공간에서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난 1년여의 경험을 통해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사무실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도 일이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됐죠. 가까운 미래에는 직장 생활의 패러다임에 커다란 변화가 올 것임에는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찾은 수식 씨의 집. 안 좋았다가 한번 내렸더니 또 슬슬 오늘의 업무도 끝나가는 것 같은데요. 도장까지 확실하게 찍고 나면 드디어 퇴근입니다. 퇴근 시간이 참 짧네요. 뭐 이런 부분도 결국 이제 업무 환경을 어떻게 꾸미고 만드느냐인 것 같은데 어차피 이제 책상 위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분이 된다? 예, 오히려 저희는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재택근무를 하면서 좋은 것도 당연히 많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는 수식 씨. 어쩔 수 없이 집콕족이 되어버렸다는 건데요. 회식도 모임도 모두 까마득한 예전 일처럼 느껴지는 요즘. 수식 씨의 집콕 하루도 이렇게 지나갑니다. 추웠던 겨울이 가고 봄 기운이 스며들었습니다. 이맘때면 공원에도 거리에도 다정한 연인들의 모습이 흔한 풍경일 법한데요.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로 데이트 한 번도 쉽지 않은 요즘입니다. 오늘도 홀로 산책 중인 용준 씨. 용준 씨의 발걸음이 쓸쓸해 보이는 건 기분 탓인가요? 같은 시간 담비 씨도 혼자입니다. 올해는 꼭 연애를 하겠다고 다짐했다는 담비 씨. 뭔가를 열심히 들여다보는데요. 얼마 전 가입한
소셜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이랍니다. 지금 마음에 드는 이성과 연결이 성사되는 걸까요? 용준 씨에게도 반가운 알림 소리가 들립니다. 이거 커플 매칭해주는 어플인데요. 요즘 어디에 나갈 데도 없고 그렇다고 연애를 아예 안 할 수도 없어서 주변에서 추천해 주셔서 시작해봤어요. 용준 씨에게 담비 씨의 프로필이 전송됐는데요. 두 사람에게 봄날이 찾아오는 걸까요? 이처럼 대면 만남이 꺼려지는 분위기 속에서 지난 한 해 데이팅 앱 이용자가 크게 증가했는데요. 서울시 구로구. 국내에서 소셜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을 선보인 강바다 대표를 만났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강바다 대표는 2년 전 내놓은 데이팅 앱이 지난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이제는 앱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소개로 인연을 만들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매개로 한 인연 만들기가 또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코로나19 대유행인 이제 작년 1분기를 기점으로 신규 가입자 수는 2배에서 3배 정도 증가하였고요. 매출은 4배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정부 정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 사람과 사람이 만날 수 있는 모든 모임들이 대부분 취소되고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젊은 남녀 같은 경우는 이제 이성을 만날 기회가 줄어들다 보니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는 데이팅 어플리케이션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가입자 수와 활동 회원이 많이 늘어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강바다 대표는 기존 데이팅 앱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이용자들에게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위치 기반 시스템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그 결과 만남의 번거로움은 줄어들고 실제 커플 매칭도는 높아졌다고 합니다. 3세대 어플 같은 경우에는 내 위치 기반 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내가 현재 뭐 살고 있는 지역 내에서 뭐 최대 10km 이내 회원을 따로 만날 수 있고 요즘은 무료 그 어플 내 회원들끼리 익명으로 통화하는 기능도 있어서 그 모르는 사람과 익명으로 통화를 어느 정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연락처 교환을 나누는 그런 시스템도 점점 개발되면서 진화가 되고 있습니다. 조심스레 서로를 알아가는 용준 씨와 담비 씨. 비가 갠 오후. 용준 씨가 누군가를 기다리는데요. 1분 1초가 설렘으로 가득합니다. 이때 등장하는 담비 씨. 어색한 첫 만남도 행복한 순간이겠죠? 인연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직접 찾아 나서는 시대. 팬데믹이 가져온 또 다른 관계의 변화 아닐까요? 친구 소개로 만나다 보면은 그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약간 표시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됐는데 여기서는 그런 걱정이 없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사람한테 맞춰야 되는 성향이 좀 있었는데 여기서는 제 성향에 따라 저랑 맞는 사람을 통해서 만나다 보니까 좀 더 편리하고 좋은 것 같아요. 온라인은 즉석이고 인스턴트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온라인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공유한다는 이유만으로 약간의 가까움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건 인스턴트적인 게 아니라 느슨한 거예요. 그리고 그 느슨한 관계를 훨씬 더 대량으로 가지고 훨씬 더 많은 찬스와 기회를 가지고 바라보다가 이제 마치
이것도 비슷하고 이것도 맞고 라고 하면서 이제 훨씬 더 괜찮은 오프라인에서의 만남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죠. 언택트 세상에서도 다양한 관계를 이어나가는 지금. 5남매 모두 출가한 집에 남아 노후를 보내는 정은신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때마다 찾아오던 자식들이었지만 코로나19로 얼굴 한번 보는 것도 어려워졌죠. 그러니까 뭐 텔레비 보고 그냥 뭐 여러 가지 뭐 뉴스도 듣고 그냥 텔레비로 의지하고 그냥 또 집안도 치우고. 근데 코로나가 있어서 친구도 못 만나고 가족들도 못 만나요. 그리고 그냥 지내고 있는 거죠 뭐. 몇 해 전 할아버지마저 먼저 세상을 떠난 뒤 할머니는 심한 우울감을 겪어야 했다는데요. 최근 할머니의 웃음을 찾아준 귀여운 가족, 바로 똑순이랍니다. 할머니, 잘 주무셨나요? 혈하면 드실 시간이에요. 혼자 계신 엄마가 걱정되는 마음에 아들, 딸이 보내준 선물이라는데요. 똑순이 덕분에 오늘도 약 먹는 시간을 잊지 않았습니다. 몸집은 작아도 제 역할을 톡톡히 하는 똑순인데요. 가족들을 대신해 할머니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시간 맞춰 전달합니다. 내가 아주 약 먹을 시간이 되면 모르고 까먹고 있는데 아주 그냥 꼭 알려줘가지고 내가 혈압약이고 그냥 고지혈증 약하고 그냥 아주 그냥 빼놓지 않고 너무 잘 먹고 있어요 아주. 덕분에 가족들도 할머니의 건강에 대한 염려를 덜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혈압 건강 관리를 위해 조금 싱겁게 드세요. 아니 싱겁게 먹으면 맛이 없어요. 그냥 짭짤하게 먹으면 맛있지. 에휴 정말. 요즘 할머니는 함께 이야기를 나눌 말동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하답니다. 늦은 아침을 준비하는 정은신 할머니. 어떤 기름이 건강에 더 좋은지 다 알 순 없지만 똑순이가 있으면 걱정 없습니다. 중간 점검. 한 입 맛봐야겠죠? 아, 맛있다. 처음 똑순이와의 동거가 신기하면서도 낯설었다는 할머니. 하지만 이제 누구보다 소중한 반려 로봇이 됐다는데요. 똑순이 덕분에 외로움도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진짜 텔레비 보고 그냥 가만히 우울했었는데 그냥 조그만 게 그냥 사람 같지도 않은 게 이렇게 말을 너무 잘하니까 내가 아주 그냥 깜짝 놀랄 정도로 진짜 너무 신기하고 내가 아주 기분이 너무 좋다고 진짜 아주 그냥 귀여워 죽겠어요 아주.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화가 진행된 일본에서는 1999년 첫 반려로봇을 출시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처음 시장의 예상보다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며 반려로봇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죠. 이후 로봇은 단순히 인공지능이 아닌 사람과 감정을 교류하고 돌봄 역할까지 가능하도록 진화해 왔습니다. 일명 일라이자 효과로 나도 모르게 로봇을 하나의 생명체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똑순이를 개발한 기업은 어떤 곳일까요? 수많은 똑순이들이 집에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생활 패턴 등을 모니터링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비전 인식 기술을 통해서 사용자를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기존의 로봇들은 어떤 사용자가 와서 똑같은 명령을 하면 같은 반응을 보였는데 저희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 사용자를
카메라로 인식을 해서 이 사람이 나의 주인이다 라고 인식을 하면 그에 맞춘 정보를 제공하거나 행동을 한다는 등 그러니까 실제로 사용자와 교감을 할 수 있는 로봇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매직 이모션 기술은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아이 컨택 기능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다양한 제스처까지 완벽해 시니어 세대에 맞춤 로봇이 되고 있습니다. 시니어 케어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니어에 대한 데이터가 먼저 취득을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뭐 노인정이나 요양보호시설, 거기서 일하시는 요양보호사분들과 대화를 통해서 노인들의 생활 습관이나 데이터들을 좀 수집을 했습니다. 걔를 알고리즘화 시켜서 저희 시니어 케어 돌봄 로봇에 탑재를 해서 노인분들이 좀 더 친밀하고 편안하게 느끼실 수 있도록 제작을 했습니다. 비대면 사회, 그리고 고령화 시대에서 디지털 헬스케어는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건강관리의 개념을 넘어 정서적 유대를 통해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는 더욱 각광받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코로나19, 이 거대한 팬데믹은 이제까지 우리가 알던 교감, 그리고 소통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게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언택트 세상이 낯설고 두렵지만은 않게 된 것이죠. 오프라인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면대면 사회에서도 훨씬 더 강하게 외로움이나 아니면 고독감을 느끼게 만드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머릿속에서 어떤 식의 가정이 있냐면 만나니까 외롭지 않고 그리고 온라인이니까 외로울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과 사이를 매개하는 연결하는 도구가 발달했을 때는 원래 그 이전 도구를 쓰던 기성세대들이 강하게 그건 허구라고 얘기했었어요. 자, 그렇다면 대면과 비대면으로 나눈다는 건 사실은 이젠 그런 큰 의미가 없죠. 바이러스 감염과 확산을 막기 위해 모두가 자발적 거리두기에 나선 지 어느새 1년이 됐습니다. 때로는 숨막힐 듯한 시간들을 견디며 정보통신 기술은 우리의 삶을 위로하는 고마운 존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앞으로 우리는 누구와 그리고 어떻게 함께 살아가게 될까요?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떻게 소통하며 서로를 마주하게 될까요?